칙칙한 땅 위에 빛나는 초록 생명. 벼농사의 시작, 못자리다. 시작은 빨리 해야 될 텐데 이 모는 자꾸 거삭고 비는 안 내리고 물은 없고 시집 가고 있으면 돼 지금. 비가 오질 않으니 잘 자라는 못자리까지 원망스럽다. 사막 같은 논바닥 끝에 자리한 둔벙. 지하수가 샘솟는 곳에 판 우물 둔벙은 다양한 생명이 살아가는 곳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 농부에겐 가뭄을 대비한 보험 같은 곳이다. 퍼석거리는 논에 물기를 내준다. 이게 얼마만의 물소리인가. 비로소 논다워진 모습. 갈라진 논바닥에 둔벙의 물을 댈 수 있어 한숨 돌렸지만 올해 농사 역시 갈 길이 멀기만 하다. 난간정사는 건물의 양쪽 방을 축대 위에 세우고 가운데 대청을 다리처럼 띄워 그 아래로 물기를 냈다. 물은 그렇게 대청마루 밑을 흘러 앞마당 넓은 연못으로 모인다. 원래 우리나라 건물은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습을 피하기 때문에 물과는 친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을 끓여드리는 데는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풍수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목조 건물이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이 물을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또 하나는 물이 흐름으로써 주변이 더 시원해질 수 있는, 그래서 마루 밑으로 물을 흘러가게 함으로써 쾌적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용했던 지혜의 공간이다. 익숙하게 다니는 길은 무심히 지나치기 마련이다. 도로와 인도 사이에 보이는 작은 녹색 정원. 이곳엔 비밀이 있다. 기존의 조경 공간은 거의 볼록형이었어요. 비가 왔을 때는 주로 이제 빗물이 스며드는 양은 상당히 작고 대부분이 그대로 직접적으로 유출돼서 우수 광구로 배출이 됐고요. 배출되면서 거기에 있던 토사와 오히려 이 비저모임 물질을 많이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사와 비저모임 물질들이 관망에 쌓이면서 오히려 관망을 어떤 막힘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게 도심의 어떤 이런 그 침수를 더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도시 한복판에 자리한 습지. 그곳은 비를 침투시키고 나무를 자라게 하는 생명의 땅이다. 물이 유입이 됐을 때 저류가 되고 천천히 침투가 되고 비가 그치고 나서는 한 2, 3일에 거쳐서 빗물이 천천히 배출되거나 침투가 되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물이 충분히 만들어지면 하천으로 또 흘러나갈 수 있고 그런 하천과 연계가 되면서 도시 순환, 물 순환 생태계가 건전해지는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도시의 물순환 생태계 조성은 의외로 간단하다. 메마른 땅이 비를 흡수하고 남은 빗물은 우수관로를 통해 더 깊은 땅 속으로 스며들게 한다. 비가 지하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하로 흡수되고 이 그 흡수된 빗물은 지하수가 됩니다. 그 지하수가 돼서 연중 조금씩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계곡이나 하천에 물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물순환이 있는데 지금은 뭐 대순환만 생각하고 있어요. 바다에서부터
증발해서 오는 것만 생각하는 대순환을 생각했는데 우리 집 마당에서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올라가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소순환을 회복시키는 게 좋고, 저는 침투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거를 구름을 심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시 한복판 공사가 한창인 도로가. 무슨 작업을 하는 걸까? 도로부 쪽 같은 경우는 야수고 포장 자체가 굉장히 그 포솔 두께가 두껍고요. 이쪽은 예를 들어 자전거 타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포솔 두께가 얇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침투가 되면서 골재층을 통해서 여과층을 통해서 땅속에 침투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화단뿐만 아니라 빗물을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인간은 산업단지를 개발해야 되고 도시를 개발해야 되고 도시가 확장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개발할 때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게 되면은 결국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개발을 하는데 영향을 최소화하는 개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영향을 최소화하냐? 자연에 미치는, 개발 전에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비가 왔을 때 도시의 물을 저류하거나 침투시키거나 또는 정발산시키는 그러한 물순환을 구축하는 기술이 저역량 개발 기술입니다. 다양한 기법을 통해 지하수 양을 늘리면 도시는 자연스럽게 증발산이 이루어진다. 증발산된 공기는 비구름을 만들고 그런 과정을 통해 물순환 도시가 형성된다. 이 기법은 주요 선진국들에서 먼저 개념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2000년도 초에 도입이 됐는데, 위스콘신주의 2개 지역을 개발하면서 인접한 개발 지역인데, 한 군데는 저영향 개발 기법을 적용하고 또 한 군데는 저영향 개발 기법을 적용하지 않고 개발한 다음에 그 2개 지역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한 1996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 6개년, 7개년 이상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니까 저영향 개발 기법이 적용된 지역은 빗물이 하천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빈도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도시의 기초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도시 생태계나 도시 기후 위기 대응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푸르고 촉촉한 도시를 만드는 저영향 개발 기법. 빗물 관리 시스템. 앞만 보고 달려왔던 도시 개발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물 순환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예전부터 있었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오창과 전주에 빗물 유출 제로화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한눈에 보기에도 싱그러운 거리. 이런 시설들이 도시에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연구가 진행됐고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 백서에 따르면 지하수 함유량이 증가했고 여름 기온도 내려가는 효과를 보였다. 3년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서 ERID가 도시의 열섬 현상을 줄이는 이 2도시 또는 3도시의 온도 저감 효과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영향 개발 기법을 통해서 도시의 온도를 1도 내지 2도를 낮추게 되면 우리 가정에서 그만큼 에어컨을 좀 덜 사용하게 되고, 결국엔 저영향 개발 기법을 통해서 도시 열섬 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생산에 소요되는 여러 탄소들을 저감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탄소 중립 효과도 충분히 저희가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저영향 개발 기법으로 빗물을 관리하려는 노력. 이상기후가 빈번한 지금 갑자기 쏟아지는 물폭탄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것 같은데
네, 물론 저역량 개발 기법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도심 침수나 홍수를 완전하게 예방할 수는 없어요. 도심 어떤 침수 저감까지도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이 빗물 관리 목표를 우리가 50mm 또는 60mm까지도 올릴 수 있는 것이 저역량 개발 기법입니다. in den Senken auf der Oberfläche und wir können hier auch sehen, welche Gebäude besonders 홍수를 완벽하게 예방할 순 없지만 도심 곳곳의 침투 시설을 통해 빗물을 분산시키는 것을 독일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Okay, im Fall eines Starkregens ist es wichtig, dass wir auf der Oberfläche das Wasser lokal zurückhalten, dass das Regenwasser die Möglichkeit hat zu versickern, dass es verzögert abgeleitet wird, dass es zu Grundwasserneubildung dadurch auch kommt und dass das Wasser nicht sofort in die Kanalisation kommt, weil es dann auch zu einer Überlastung kommen kann und auch an den Sammelpunkten wieder Probleme verursachen kann. Also wir brauchen so ein Schwammstadtkonzept, dezentrale Maßnahmen für die Rückhaltung, für die Versickerung, um Überflutungsschäden zu vermeiden. 문제는 시간당 내리는 엄청난 비의 양. 하지만 도심 곳곳에 설치된 빗물 침투 시설이 이상기후의 홍수를 완화시키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저역량 개발 기법을 대폭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수관거 일부 어떤 교체 또는 이 개선 사업 또는 필요시에는 도심의 대심도 터널까지 같이 모든 게 연결됐을 경우에 이러한 그 도심의 홍수는 완벽하게 관리될 수 있는 거죠. 안동시 역시 물순환 선도 도시다. 특히 안동시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접목시켰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도로에 물을 분사하고 그 물이 다시 침투시설로 유입되게 했는데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시험시공품에서 이제 확인되고 나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식물 재배안이 없을 경우에는 초기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하천으로 흘러가 어떤 오염 물질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LID 시설인 식물 재배 화분을 거치면 정수기의 필터처럼 깨끗한 물을 땅속으로 집수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는 보이지 않는 오염 물질이 쌓이고 있다. 배기가스의 이산화탄소, 그리고 타이어가 마모되며 생기는 찌꺼기들이다. 자동차가 배출하는 오염 물질은 얼마나 될까? 타이어나 브레이크를 이제 구성하는 성분들이 되게 화학 물질 성분들도 많고 중금속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체에도 위해성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중 생태계까지도 이제 큰 그 위해성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큰 것이죠. 모의 실험을 통해 타이어가 마모되며 도로에 남기는 찌꺼기들을 볼 수 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연간 타이어 마모에 의한 분진이 5만 톤 이상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얼마 정도 수준이냐면 저희가 뭐 비유를 들자면 좀 전에 저희가 측정한 그런 뭐 승용차, 중형 승용차에 장착되는 타이어가 700만 개 이상이 그렇게 다 사라져 버리는 그만큼의 수치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도로의 타이어 찌꺼기들과 미세 플라스틱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저영양 개발 기법이 과연 이 문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환경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에 실린 논문을 보면 하수 처리장도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와 성분에 따라 처리 효율이 다소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우리가 버린 미세 플라스틱은 하천으로 그대로 배출이 되고 여기저기 떠다니다가
결국은 우리가 마시는 물로 되돌아온다. 이런 것들을 저영양 개발 기법을 통해서 빗물이 바로 하천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저영양 개발 기법에 일단 들어가서 토양 여과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오염이 정화되는 저희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도로의 오염물질 농도는 높아진다. 그리고 비가 오면 오염물질 제거에 저영양 개발 기법이 하수 처리장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LID라고 하는 게 한 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만 만들어 놓고 우리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에 하나씩 소규모 분산형으로 조성이 돼서 도시 내에 어느 정도까지 이 LID가 구축이 됐을 때는 정말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방식의 이런 도시 물 순환은 이미 만들어진 이후에 하는 것보다는 도시가 만드는 그 초기 단계에 그 도시 배수 체계와 함께 연동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거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도시 배수 방법입니다.